그러니까 ESG가 이미 떠서 ESG에 대한 것들이 유럽에서 강화를 시키잖아요. 2025년까지 뭐 아리백을 해라. 거기는 I25까지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뭐라고 할까? 강압적이진 않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고 되도록 이렇게 하게끔 유도하는 이런 게 더 큰데, 보안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한다고 합니다. 니네 우리 데이터를 가져가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관리 잘하고 있어? 보안 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 뭐 TSAX라고 해서 이런 식의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안 되면 니네들한테 물량을 못 줘. 뭐 이런 식의까지 압박이 들어와서 현재 굉장히 작은 업체지만 이런 식의 그 보안이나 이런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마 해외 수출이나 이런 거 하는 업체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거할 요구사항들이 계속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은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관련된 어떤 걸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준비를 같이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그래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 모든 기업들의 사실은 고민은 그걸 겁니다. 내가 현재는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가능 5년 후, 10년 후 우리 회사가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내가 경쟁 회사보다 어떠한 그 강점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지. 경쟁 회사는 다 앞서가고 있는데 혼자 멈춰 있으면 네, 뒤처지죠. 레드캔 이펙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나만 멈춰 있으면 뒤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 경쟁 확보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될 거고요. 네, 고객 경험 개선. 이 고객은 아시겠지만 어떤 피드백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제대로 대응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 향상, 시장 트렌드 대응, 예,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죠. 디지털 시스템에서 제가 항상 말하는데, 디지털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생산 설비 정보, 그 다음에 뭐 품질 정보,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각기 따로 놀고 있고 다른 DB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디지털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데이터는 사실은 연계되고 같이 활용이 돼야 돼요. 엮여져야 돼요. 디지털 데이터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어지냐. 데이터가 그냥 하나에 쌓여서 하나의 사일로로 다 따로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회사의 어떤 시스템은 예, 좀 개선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생산 효율과 그 시간대에 작업자의 어떤 정보가 있으면 작업자의 정보와 그 다음에 품질 정보를 같이 보면은 실제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있죠. 뭐 한 사례를 들어드리면 제가 대구에 있는 자동차 기업 한 군데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어, 그 설비에서 정보를 뽑아서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다 한번 기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관리를 하게 했죠. 사람이 뭔가 기입해서, 그러니까 손으로 눌러서 데이터를 얻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휴먼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되도록 데이터를 취득할 때는 사람을 개입을 안 시켜요. 그러면 설비에서만 데이터를 쭉 뽑아오는 거죠. 그럼 정확한 데이터가 옵니다. 사람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는 데이터가 그대로 오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쭉 분석을 해보니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 시간당 효율이, 우리가 뭐 UPH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실제 작업 효율이 이게 자동화가 반자동화가 돼 있지만은 시간대마다 다른 거예요. 또 요일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뭐 좀 떨어지고, 금요일 날 좀 떨어지고, 점심 먹고 떨어지고, 퇴근 시간 가까워지니까 효율 떨어지고. 그게 우리가 하루치 데이터를 그냥 전체 보면 잘 모르지만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 쫙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느 시간대에 분량이 많이 난다. 어느 시간대에 사람들이 텐션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루즈해야 된다. 뭐 작업을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시간대는 좀 더 집중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 목적으로만 쓰인다라고 하면은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시겠지만 관리 목적보다는 이제 케어 목적. 사람은 자기의 어떤 상태를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현재 안 좋아요. 분량을 자꾸 내고 있어요. 자기는 몰라. 데이터는 그게 떠요, 계속. 그럼 작업 관리자가 가서 이 사람 상태를 좀 확인하고 이 상태를 쉬게 해주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냥 디지털화가 얼마나 실시간화되고 어떻게 시스템이 되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으로 예,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의 문화상 그게 뭐 쉽진 않아요. 그런 데이터를 모으거나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를 사람이 아닌 설비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취득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돌리는 거죠. 이런 시스템들은 조금 선진에서 앞서가는 업체들은 이미 도입돼서 쓰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뭐 규제 요구사항 충족, 뭐 조직 내 역량 강화, 지속적인 혁신 문화 상정, 미래 대비. 결국은 미래 대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디지털화를 해서 뭔가를 하면 제가 뭐 저한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사례를 받으시면 창원에 있는 뭐 테린탄업에 제가 좋은 사례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테린탄업에 갔다 왔는데 오늘 갔더니 재밌는 거는 그 보여주는 데모 공장에 말레이시아에서 한 버스를 타고 가서 단체 견학을 하더라고요. 예, 비용을 내고 와서 견학을 하는 겁니다. 컨설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제조 뭐랄까 하는 어떤 제품으로 당연히 수익을 내지만 자기네들이 제조하는 방식을 얼마나 디지털화를 하고 이거를 얼마나 이렇게 실제로 뭐랄까 오픈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컨설팅이나 또 이거에 대한 산업 관광이나 실제로 테림 산업은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테림 산업이 자기네들 테림 산업 TV라고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로 많이 띄워놨습니다. 예, 제 모습도 가끔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 그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전에는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왔는데 오후에는 보니까 경남도 뭐 CEO원들이 또 단체로 와가지고 막 하고 가끔 보면은 그 대기업도 와가지고 가서 보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정의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했는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궁금한 점. 여기 없으신가요, 다들? 예,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있으면은 국가 정책으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뭐 설명할 내용이 없어서 오늘은 질의응답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온라인 회의여가지고 조금 제가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예, 편안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 앞으로 남은 내용이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빨리 끝내긴 할 건데 국가 정책이나 국가 사업 쪽으로 궁금하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저기 예, 호사대랑 충북대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질문해 주시면 예, 질문 받고 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는 디지털 전환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를 혹시 보셨나요? 2021년 12월 9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처음 보셨나요? 정말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제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가 정책을 하라고 해서 그걸 강의하라고 해서 제가 막 찾다 보니까 예, 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실제 산업부에서 국회 통해서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라는 거를 12월에 예, 한정을 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업 디지털 촉진법을 제정하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산업 데이터에 관한 사용 수익권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보실 필요가 좀 있는 게
디지털 전환인데 산업부에서 이걸 진행하는 것들은 조금 포커스를 세 개 읽어보시면 합리적인 이익 배분을 위한 계약을 적극 권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그 다음에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업 간의 협업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법제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세 가지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산업 데이터 쪽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산업에 관련 데이터들을 모을 거냐. 그리고 이 산업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개인정보는 요즘은 다 알잖아요. 개인정보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업들이 돈을 내요. 법적으로.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산업 데이터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산업 데이터들을 그렇게 법제화하고 하는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뭐랄까 근거를 마련한 게 이 법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익 배분을 위한 계약을 적극 권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해서 작년에 저도 이 공청회나 이런 데 몇 번 갔었는데 실제 산업부에서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거래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활성화되고 얼마나 이렇게 제대로 좀 장착이 되고 정착이 되고 있는지 조금은 저도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업에서 자기 데이터를 오픈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되게 어려워하고 있죠. 지금 그나마 클라우드는 이제 조금 나아서 클라우드에 데이터 올리는 것까지 하는데 처음에 클라우드에 데이터 올린다고 하면 우리 데이터를 왜 받게 되느냐고 못 올린다고 하는 기업도 많았어요. 클라우드를 기업 내에 설치하라고 하죠. 기업의 데이터는 사실은 보안 관리하는 데이터가 사실은 많고 보안 관리도 중요하지만 또 오픈하고 싶지 않은 데이터도 굉장히 많죠.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 모으고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가 가능할지 지금도 조금 이 속도와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으로 인해서 12월 9일로 법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지정이 되고 이렇게 정부의 정책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